번째 실시됐던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는 사탐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왜냐면 약간 최저를 맞추고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회탐구에 대한 정보를 어머니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내용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간단한 양력부터 얘기를 드릴 텐데, 보면은 일단은 저는 현재 지금 사회문화생활과윤리 우리 대치 명인, 대치 세정, 그 다음에 지금 메가스터디 지금 온라인 강의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사회문화 지금 9월 모의고사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올해도 제가 이번에 가장 느꼈던 게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거의 대체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거의 과학을 하고 있는, 즉 이과생인 친구들이 진짜 많을 정도로 사탐런의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등급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컷이 42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를 이전에 6월 모의고사 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좀 그때랑 약간 우리가 또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그때 사회문화는 사실 설명할 내용이 없다, 우리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가치가 없을 정도의 시험지였다라고 선생님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42라는 건 어느 정도 문제를 굉장히 잘 낸 거죠. 일단은 47, 46 약간 여기서 고정적인 1등급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42라는 건 어느 정도 적정한 난이도 혹은 어려운 난이도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여기 추가적으로 볼 내용이, 아무래도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에 대한 어떤 정보가 중요할 텐데, 지금 여기 표분석이 2등, 3등, 4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아마 우리 이제 사탐런들이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표분석이라고 해서 뒤에 문제 보겠지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계산하는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원래는 오답률 1, 2, 3 이렇게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보면 알겠지만 그냥 개념을 묻는 문항이 우리 오답률 1등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수능에서도 비슷한 기조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의 볼 시사점은 두 개인 것 같아요. 표를 뭐 수학을 못하든 잘하든 혹은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이제 정도의 어떤 경제에 올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개념에 대한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 개념들이 약간 유형을 좀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문제 볼 텐데, 우리 한 줄 평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거든요. 뒤에서 문제 보시면서 제가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그냥 아예 어려웠던 시험지랑 좀 좋은 시험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9월 모의고사의 시험지는 좋은 시험지였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서 애들이 약간 못 풀고 이렇게 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킬러라고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항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쉬운 문항들을 여러 개 배치해 놓음으로써 학생들이 좀 시간을 부족하게 하고, 또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또 이전에 보면 알겠지만 1등 컷이 47, 뭐 50 약간 이렇게 형성이 되면 하나 틀리면 2등급, 3등급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안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좀 더 체감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이게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개념형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런 사회문화, 사회탐구에 대한 시험지 아직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지금 내용들이 빽빽하죠. 그러니까 이전이랑 좀 달라요. 이전처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기 나와서 개념 묻는 문항이 아니라 이 제시문 속에서 내용을 추론하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는 게, 수능 트렌드를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이게 작년부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고난도에 속하는 문제로 바뀐, 즉 제시문을 더 길게 주거나 혹은 갑을 병정 무 막 이렇게 사람을 여러 명 두게 되고, 과연 얘가 속한 기관과 속하지 않은, 혹은 자료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관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번에 보면서 새롭고 처음 보고 약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제가 타임 어택을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내용들이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으로 그냥 빠르게 체크하고 넘긴다던가, 약간 문제를 푸는 어떤 유형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약간 오답이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부족할 때마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지금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해서 풀이법을 제가 얘기를 많이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문항이 나왔을 때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너의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봐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즘에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왜냐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기출 유형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그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빠르게 접근하느냐 그래야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타임 어택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치거나 혹은 가장 더 중요한 게 여기다가 갑이 속한 기관, 뭐 을이 속한 기관 나누어서 구분해서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선생님 여기다 옆에 적고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속해봤자 5개 미만으로 속한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제시문이 길어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문제가 유형화되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지금 체득하지 못한다면 아마 수능에서도 똑같은 문제 계속해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게 학생들이 이번에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놓쳤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신문이라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신문은 우리가 사회학 기관에 들어가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신문이 기관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이라는 건 이를테면 뭐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학교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기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약간 제가 약간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나서 애들이 약간 기본적인 개념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대중매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기관 안에도 대중매체라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해서 원래 이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도 숙지가 좀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놓친.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번이라도 얘기를 들었다던가 혹은 제 수업 때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이것들을 한번 들었다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아마 이걸 처음 보는 경우에서는 신문 이거 뭐지? 혹은 신문을 그냥 지나치고 체크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개수가 몇 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문항이라고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았던 두 번째 문항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나온 문항 같은 경우는 표문항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6월 모의고사 혹은 이전에 수능에서도 계속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여기가 하나 비어요. 즉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것도 제 설명이랑 이전 거를 계속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 A 집단, B 집단 나눠서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제는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이번에도 수능 때 벤 다이어그램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때 가장 주의 깊게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던 건 6월이 너무 쉬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회 때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9월에는 무조건 어렵다. 6월에 너무 쉬웠기 때문에 9월에 어려울 거고 9월의 문제가 약간 좀 찐이다. 약간 9월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전에는 지금 A, B 두 집단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세 집단을 구분하는 문항이 나와요. 근데 이게 평가원 코드거든요. 2개를 물어보면 3개를 물어보고 3개를 물어보면 4개를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 문제를 조금씩 바꾸지. 그래서 아직까지 2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여름방학에 실시한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적중을 했던 건데 지금 X제도, Y제도, Z제도 해가지고 요거 나와 있는데 여기가 A, B, C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보만으로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수업 때 진행했을 때만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지금 이거 원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존에 글이 나와져 있고 이걸 추론하는 문항인데 저 그냥 약간 수학적으로 개념들을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있을 때 여기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알면 이것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근데 이거 왜 굳이 이거 문제도 아니고 약간 이거 해야 돼요 약간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험 보자마자 애들한테 가장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게 이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문항 자체를 여러 문항을 많이 풀어보고 이거보다도 표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항도 문제가 어렵고 새로웠다기보다는 이 A, B, C 정보만으로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습을 했다면 너무나도 쉽게 풀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너무 많이 거치지 말고. 아무래도 이 문제 보자마자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린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랑 이거 구할 수 있었어 했으면 무조건 풀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틀린 문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원래는 제가 이전에도 지금 설명에 계속 하면서 20번 문항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항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인구부양비 문제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 6월 때 인구부양비 문제는 이제 무조건 풀어야 된다.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확실하게 나왔고 전공법 같이 나왔고 이것들을 적용해서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탑 3 안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항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원래 기존에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해가지고 계층 구조 구하는 표분석 문항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대 간 이동 양상해가지고 A는 B, C는 B, A는 C.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나머지 우리 지금 보여드렸던 세 문항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거든요. 근데 심지어 탑 5 안에 속하는 4등, 5등에 해당하는 문항보다도 훨씬 쉬워요. 근데 학생들이 왜 많이 틀렸냐? 새로운 거예요. 낯설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접근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러는 순간 아마 등급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표본수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가 낯설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계교재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출이 중에 기출만 많이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이야 뭐 새롭게 어렵고 약간 이거 요즘 유행이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연계 교재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연계한다라고 하는데 왜 연계 교재를 안 볼까? 학생들한테 제가 그래서 파이널 때 지금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건 새롭고 어렵고 낯선 문항만 많이 추리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나올 것 같은 문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에서도 똑같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접했던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의 깊게 볼 문항이 세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생활과 윤리로 넘어갈게요. 이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44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문화랑은 좀 다르게 얘기를 드리는 게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를 만약에 지금 학부모님들 우리 자제가 하고 있다면 생활과 윤리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과 윤리가 이전에 2년 전이죠. 이전에 수능 때 1등급 컷이 50점 나온 이후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다음에 왜냐면 50점 1등급이고 그 다음엔 47이 2등급이고 이게 막 좋은 시험이지냐? 심지어 윤서 같은 경우는 2등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1등 내지 3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논란 이후로 생활과 윤리는 학생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잘 잡았어요. 그래서 컷 자체가 굉장히 낮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은 44인데 2등급은 40, 3등급은 36. 이게 되게 등급 간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올바르다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수준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그날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1, 2등급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겠지만 윤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본인이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우리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원래는 사회윤리 여기에 대한 우리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때 봐줄 만한 내용들은 지금 칸트 뭐 예술윤리라고 해서 비문학에 대한 문항을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윤리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익혀주시고 그리고 사상가만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비문학 여기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수능 때도 높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요즘 이게 국어 실력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문학에 대한 어떤 국어 어떤 실력들이 낮으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해요. 근데 비교적 쉬운데 뒤에서 문제 볼게요. 근데 비교적 쉬운데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여기 해당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해 주셔야 돼요. 독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말을 보고 그냥 키워드로 때려 맞추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일반 의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루소는 일반 의지라고 표현해요. 근데 약간 우리 학생들 어머님들도 약간 일반 이사나 일반 의지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의지라는 건 공통의 생각들, 공동의 의지가 하나가 돼서 합일이 되어가지고 공통의 생각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일반 의사는 그냥 이게 사회 계약의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놓쳤을지라도 뒤에 보면은 우리 형벌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가 형벌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의 몫을 줬다는 거죠. 그럼 다시요. 우리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회를 계약했을 때 사회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모든 권리를 다 부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최소한의 몫을 우리가 부여한 거랑은 다른 개념이죠. 다른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루소로 1번 이사, 1번 의지 비슷하지?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일단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도 좀 기출에 대한 우리 분석이 좀 덜 된 왜냐면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건 칸트는 응보주의예요. 응보주의라는 건 걔가 형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 처벌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약간 이해가 부족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근데 여기를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트렌드를 체크해야 되는데 수능 트렌드가 계속해서 어렵고 지역적인 내용들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 바꾸는데 이거를 독해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윤리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 된다. 근데 여기 다시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이 갑은 칸트예요. 칸트는 시민들에게 이게 이익이 되고 뭐고 말고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걔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을은 공리주의거든요. 공리주의 어머니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아니 지금 칸트에게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즉 이걸 형벌을 내림으로써 다른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나는 저것들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난 똑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지 정의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머니들 제가 얘기 드린 것만으로 이해가 되시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말 바꾸는 연습, 독해 연습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사실은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지금 한 번에 이해가 되실 정도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비문학 문제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비문학 문항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름다움이라는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대요. 인간에게만. 그리고 여기 뒤에서 보니까 미적인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말이 좀 달라졌는데 같은 말일까 하면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누구예요? 인간에게만이라고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 디귿에서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 근데 여기 위에를 또 한번 보시면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성적 존재자 안에는 인간도 되고 신도 되는데, 그리고 뒤에는 근데 미라는 건 인간만 된다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독해를 못하고 밑에 보니까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이걸 고른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 오답률 진짜 높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본적인 비문학 연습이 좀 잘 안 돼가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중요할 거잖아요. 이 비문학 문제를 우리가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뭐 해야 된다? 연계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 있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제시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말이거든요. 미적인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거를 똑같이 말 바꾸는데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익혀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약 가서 이걸 많이 또 틀렸다면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번에 연계교재 뭐 특강 완성 잘 풀었어? 라고 하면 뭐 그 별로 안 중요해.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친구들은 꼭 좀 혼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꼭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우리 지금 여기서 나왔던 세계시민법에 대한 내용들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 이거는 지금 제가 여름방학에 했던 교재고 이 원전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심화적인, 이건 기본이라기보다 심화예요. 그래서 심화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이걸 왜 많이 틀렸냐? 세계시민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업 때 여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계시민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시민은, 즉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냐?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환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환대권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환대권은 외국인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가능해.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이 총 들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환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평화롭게 대해야 돼. 근데 여기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공화국 국민 이거 처음 보는 말이고 이거 무슨 말이지? 근데 세계시민법이라는 건 누구에게? 지금 환대의 권리 외국인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심화적인 내용인데 이 심화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윤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비문학 단순히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등급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지금 학생들이 뭐 2등급 나왔어 라고 했을지라도 어머니들 좀 더 냉정하게 봐주셔야 돼요. 2등급 나오면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한 1등급이나 약간 실수해서 2등급이 된 게 아니에요. 등급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라는 거. 아직 학생들이 정확하게 놓치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부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거 정확한 개념이라고 첫 번째 가져왔는데, 이 정확한 개념은 이거 육모 때도 제가 똑같이 설명드렸는데 육모 때랑은 달라요. 육모 때는 기본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알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정확한 개념이라는 건 어머님들 잘 들어주시는 게, 사회문화고 생활과 윤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막 별 누구누구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시중 교재라든지 막 사설 모의고사 엄청 많이 풀겠다, 이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가장 지금 마지막에 중요한 건 불안감을 없애야 되고 확실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계속 이상한 거, 계속 지역적인 거, 아니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풀다가 기본적인 거 다 흐트러지고, 왜냐면 너무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문제를 대입했을 때 아까처럼 사회문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 풀면 바로 접근법 대입해야 되고, 생윤 나오면 기본적인 개념, 세기시민보험 환대에 걸렸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공화국 국민에게는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 정보가 막대하다 보면, 방대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좀 확실하게, 절대 불안하지 않게 수능장 가서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유형을 학습해라는데, 이 고난도 유형 학습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좀 연계 교재랑 우리가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계 교재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옛날이랑 좀 달라요. 어렵고 약간 중요한 문제들, 우리 고난도 어떤 이런 유형을 좀 꼬아서 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숙지는 100%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장기 로드맵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어머님들 약간 지금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2달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길거든요.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달간 학생들한테 좀 한 달씩 나눠서 끊어서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둘러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급한 불 끌려고 제일 중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 하다 보면 무조건 11월 달에 이제 좀 다 했는 것 같은데, 이제 더 할 게 없는데, 그냥 시험 볼게,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드릴 마지막 수업은 이제 파이널 완주에 대한 수업이고요. 제 수업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관련해서 교재를 제작하는데, 이 교재는 연계 교재에 대한 내용의 분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대한 내용들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우리 3개년에서 5개년에 해당하는 문제를 총 볼 거예요. 가장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들로. 그래서 여기 있는 문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류가 없겠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가장 어려운 문항들,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추려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오답에 대한 근거도 하나하나 확실하게 다 찾을 거고요. 생활과 윤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시문에 대한 내용이 길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게 그냥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제시문에 대한 내용들을 독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생활과 윤리도 똑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계 교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우리 중요도를 높이면서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시대인재 모의고사 제가 차용하고 있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차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좀 낯설은 문제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넣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대인재 모의고사 난이도가 괜찮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랑 이제 뒤로 갈수록 제가 자체 모의고사 배부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실전 연습 대비하면서 숙제로 아까 얘기 드렸던 연계 교재에 대한 문제들 정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남은 2달간 전체 단원, 1단원부터 여기 쉬운 단원, 어려운 단원 구분 없이 전체적인 내용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추석 특강도 하나 얘기를 드리면, 추석 특강 때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가장 수능이랑 동일한 난이도,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이번에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내용들, 기출에 대한 내용들 분석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볼 거냐면, 우리 최종 파이널 분석서라고 해서 우리 3개년에 해당하는 기출, 즉 평가원에 대한 코드 분석할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손수 진짜 열심히 일부러 손필기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각의 선지를 어떻게 대입하고 어떤 선지가 어떻게 틀렸는지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같이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석 특강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한테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답 다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많이 푸는 기기가 절대 돼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문제를 확실하게, 그래서 모든 선지를 분석하는, 아무래도 이번에 학생들이 성적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작성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것들을 토대로 학생들이 부족한 거 밑에다 다 체크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가 카카오톡 채널, 아무래도 이것도 얘기 드리는 게 추석 특강 때 들어도 수능 파이널까지, 수능 마지막 날까지 제가 다 질문 답변 받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마무리해 볼 건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2달 남았잖아요. 파이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불안감을 좀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불안감을 없애려면 학생들 입장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연계 교재에 대한 중요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를 병행하고 이것들을 2달 내지 꾸준히 이어간다면 아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